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법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NGO 단체 중에 빅허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빅허그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챗 GPT로 내 가게 스마트하게 운영하기라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도움을 주는 그런 강좌를 마련했으니까 저에게 이 강좌에 좀 참여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서 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소상공인들은 특히 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좀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한 것들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 5월 19일 날 제가 세미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 준비한 내용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올려서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보시고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 유튜브 채널에 이 내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빅허그 NGO 단체한테 감사드리고요. I appreciate it. 그래서 이번 유튜브 클립의 대상은 미국 지역에서 소상공업을 하고 있는 한인분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보시려면 웹브라우저에서 kitchep ai4sb.streamlit.app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B PPT를 누르시면 이 화면에서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링크를 누르시면 좀 더 큰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은 이 각 페이지에서 복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시연을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좀 있는데요. Federal Way라는 곳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한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 분을 예로 들어서 이런 분들은 어떤 것을 궁금해할까? 그리고 AI로부터는 어떤 내용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제가 상상을 해서 한번 질문과 대답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시연을 다시 한번 해 보일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챗 GPT에게 질문을 할 때 이 챗 GPT가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애다 라는 역할을 부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이 당신은 챗 GPT를 말합니다. 당신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운영을 도와주는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주면 챗 GPT는 나는 전문 컨설턴트로서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중에는 저는 워싱턴주의 페더럴 웨이에서 식당을 준비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리고 식당 창업과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챗GPT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물론이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식당 창업과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아주 적당한 대답을 잘 했죠. 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여기서 질문을 복사를 하고 챗GPT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챗GPT가 대답을 하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는 대답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죠. 근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챗GPT가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공부를 하고 장소 선정 및 인테리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메뉴 개발 및 가격을 설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을 하고 오픈을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This is my point. 이 챗 GPT는 그리고 다른 AI도 마찬가지고요. 질문을 하면은 항상 똑같은 대답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똑같은 질문이라도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답, 더 원하는 대답을 챗GPT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좀 다른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 틀린 대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의 이런 특성을 잘 이용을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AI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시연 이후에 진행되는 본격적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챗GPT에게 사전 지식을 알려주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이 질문인데 좀 길죠. 이것은 위키피디아에서 페더럴 웨이에 대한
정보들을 복사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페더럴웨이는 어떤 곳이고 인구는 몇 명이고 코리안들이 많이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면은 컨설팅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챗 GPT에게 미리 알려주면은 좀 더 좋은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어떤 것은 영어로 복사를 해서 넣었고 어떤 것은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여기 넣었습니다. 챗 GPT는 언어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든지 한국어든지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가 있어서 영어로 질문을 하든 한국어로 질문을 하든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질문을 하든 다 제대로 알아듣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준하 씨는 어때요? 스미슈 화이팅! 아싸! 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아래에 복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요거를 복사하고 페이스트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르면은 질문이 가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또 나옵니다. 페더럴웨이에서 식당을 창업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역 인구 통계 및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더니 더 구체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챗GPT에게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면 좀 더 좋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답변을 들었던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죠. 한인 커뮤니티의 선호도, 경쟁사 조사, 위치 선정,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네요. 지역 특성 이해 코너가 있고요. 타겟 고객 설정 코너가 있습니다. 우선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타겟을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다문화 고객, 한인이 아닌 다른 고객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 설명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 및 경쟁 분석, 위치 선정, 메뉴 개발, 가격 설정,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대답이랑 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간 다르다. AI는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매번 다른 답변을 내놓는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한 식당을 준비 중에 있고 주 대상은 한인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다른 다양한 인종에게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식당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 답변이 나오죠. 첫 번째 했던 답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처음에 챗GPT는 메뉴 다양화를 제안을 했고 이 두 번째 질문에서도 메뉴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고요.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대답이 더 좀 자세하네요. 전통 한식을 준비하고 퓨전 요리도 준비하고 미국에는 채식주의자와 그리고 알레르기에 대비한 그런 메뉴 구성 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거다. 뭐 이런 레코멘데이션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 다음에 서비스 및 분위기, 마케팅 및 홍보, 시장 조사, 커뮤니티 참여 뭐 이런 대답을 해 주었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죠. 그다음에 맛과 품질, 레스토랑 분위기 및 인테리어, 마케팅 및 홍보, 고객 서비스, 위치 선정 및 접근성 뭐 이런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I like this one.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를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식당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메뉴의 수는 몇 가지가 가장 적절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챗GPT는 20에서 30가지 그리고 인기 있는 메뉴, 시그니처 메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고 계절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장기간으로 고객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적절한 메뉴 수 결정 요인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대표 메뉴를 8에서 12가지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답변이 계속 나오네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적절한 메뉴 수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뉴 구성을 한번 예시를 들었죠. 핵심 메뉴로는 한 식당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인기 메뉴 한 10가지 정도.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김밥, 닭갈비가 핵심 메뉴가 될 수 있고 사이드 메뉴로는 김치전, 해물파전, 떡볶이, 만두, 미역국을 준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을 위해서 퓨전 메뉴로는 불고기 타코, 김치버거, 고추장 치킨윙 이런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디저트 및 음료도 팥빙수, 호떡, 식혜, 수정과 한국 전통차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챗GPT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려 사항으로는 재료의 중복 사용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면 좋고 그다음에 계절 메뉴, 고객 피드백 반영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요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구성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었는데요. 대표 메뉴로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사이드 메뉴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퓨전
답변 메뉴, 그다음에 디저트 및 음료, 아까 나왔던 내용을 그냥 리스트업 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개에서 25개 정도의 메뉴를 구성되며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메뉴 수를 제한하면서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메뉴 구성에 대한 조언이나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답변이 저의 입장으로서는 좀 만족스러운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메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요 메뉴 5가지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 메뉴를 한번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만두, 김밥 요 5가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추천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메뉴 5가지는 식당의 대표성과 고객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해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더럴 웨이 한식당에서 주력으로 삼을 수 있는 5가지 주요 메뉴는 이렇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삼겹살 이렇게 나왔네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만두, 김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2개 다 도움이 되는 답변인 것 같아요. 김치 전문점 그리고 김치찌개 전문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챗GPT가 열심히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메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기본 김밥, 특색 김밥, 비빔김밥, 사이드 메뉴 음료. 그리고 인테리어는 김밥 전문점이니까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의 실내 인테리어로 고객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전문점에 대해서는 집에서 느끼는 따뜻한 한식 가정식을 제공하는 김치찌개 전문점을 콘셉트로 제시를 했고요. 메뉴 구성은 전통 김치찌개, 순두부 김치찌개, 해산물, 부대찌개, 사이드 메뉴를 제시를 했고 인테리어는 따뜻한 색감과 나무 소재를 활용하여 가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고객들이 집에서 먹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코멘데이션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2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볼까요? 김밥 전문점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콘셉트를 잡아줬는데 2번째는 콘셉트는 별도로 잡아주진 않았어요. 김밥 전문점에 대한 그런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요. 대신 2번째 대답은 메뉴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전통 김밥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재료는 이렇고 가격은 이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 가격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싼 가격입니다. 챗GPT는 프레시니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최근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얘가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를 하면 그때까지의 정보에 대한 것만 챗GPT는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가가 오르기 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5불이나 7불은 어림도 없죠. 10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GPT를 활용할 때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것이 정답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시연이 끝나고 본격적인 강의를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계속 답변을 보죠. 참치김밥이 있고 불고기 김밥, 비건 김밥, 그다음에 치즈 김밥 이런 메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는 떡볶이, 오뎅탕, 미소 된장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료 및 디저트로 는 식혜, 수정과 이런 것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전문점인 경우에는 김치찌개는 깊고 진한 맛의 국물 요리로 특히 한인과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다양한 고객층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메뉴 구성으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입니다. 참치 김치찌개, 해물 김치찌개 이런 여러 가지 추천 메뉴들이 있고요. 사이드 메뉴로는 계란말이, 김치전 이런 것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전략으로는 고품질 재료를 사용해서 맛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주방을 운영을 하고 현지화된 메뉴를 개설을 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잘한다. 이런 것들도 조언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챗GPT의 답변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걸러낼 걸 걸러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번째 대답에 대해서는 가격 부분은 고려사항은 아니겠네요. 지금 물가와는 완전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김밥 전문점과 김치찌개 전문점 중 워싱턴주 페더럴 웨이에서 한식당을 운영을 하려면 어떤 것이 더 장사가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네요. 2개가 고민인데 2개 중에 어떤 걸 하면 더 장사가 잘 될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챗GPT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첫 번째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일단 질문 여기 해놓고 답변 나오는 동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한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식당으로 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인구 밀도를 살펴보고 한국인들의 가정식 선호도를 알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인 커뮤니티의 선호도 그리고 다양성과 경쟁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해줬었습니다. 이번에 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고객층 및 시장 수요를 알아야 되고 한인 인구나 다문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부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메뉴의 접근성 및 대중성 을 고민을 하면 좋다 해서 김밥 전문점은 장점은 김밥은 간편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포장 판매도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대중성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서 다양한 고객층에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김밥 전문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전문점은 김치찌개는 깊고 진한 맛으로 한식의 대표적인 메뉴 중 하나이다. 특히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 요리는 인기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중성으로는 김치찌개는 강한 맛이 특징이지만 매운맛을 좋아하는 고객에게는 큰 매력이 있다. 하지만 처음 한식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리고 운영 및 비용을 보면 김밥 전문점과 김치찌개 전문점의 그런 비용을 해서 비교를 했고요. 당연히 김밥 전문점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포장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김치찌개 전문점은 신선한 재료와 고품질의 김치를 사용해서 재료비가 다소 높을 수 있는데 그리고 포장 판매가 좀 불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조로 해서 이 질문자는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론 및 추천 한번 볼까요? 두 종류의 식당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페더럴 웨이의 특성과 다양한 고객층을 고려했을 때 김밥 전문점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는 김밥 전문점을 추천을 했네요.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로도 확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장점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챗GPT의 추천 사항을 참조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00% 따를 필요는 없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질문은 여기서는 김밥 전문점을 추천을 했지만 저는 김치찌개에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김치찌개 전문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주요 메뉴 5가지 정도만 한번 추천을 해달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챗GPT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전통 김치찌개가 있고 이건 코어 메뉴의 역할이 따로 있고요. 순두부 김치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산물 김치찌개, 부대 김치찌개, 사이드 메뉴 이런 것이 있고 각 메뉴별로 주요 타겟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성이 들어간 질문하면 더 전문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경험 있으신 분들, 장사를 여러 번 하신 분들, 장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예를 들었네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기본 형태로서 깊고 진한 맛과 풍부한 육즙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메뉴는 식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김치찌개 전문점의 기본 맛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특징을 잡아줬고요. 역할은 대표 메뉴 및 베스트셀러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치김치찌개를 예로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변형된 메뉴죠. 거기에 대한 설명과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물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급 메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특징이 나와 있고 두부 김치찌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강 메뉴 혹은 채식주의자가 많으니까 채식 메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건 김치찌개가 또 따로 있죠. 두부 김치찌개에도 고기를 넣을 수 있죠. 근데 주로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완전 채식을 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비건 김치찌개를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네요. 이거는 특별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과 특징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역할들을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돼지 김치찌개는 대표 메뉴고 참치 김치찌개는 변형 메뉴고 해물 김치찌개는 고급 메뉴고 두부 김치찌개는 건강 메뉴 그리고 비건 김치찌개는 특별 식단 메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인지 볼까요?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메뉴의 역할을 제대로 이루려면 가격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전통 김치찌개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주변 경쟁 식당의 가격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 순두부 김치찌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설명들을 했습니다. 주변 식당의 가격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참조로 해서 가격을 설정해라, 이런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대해서는 대표 메뉴이고 베스트셀러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할 거고, 이건 중간 가격대를 할 수 있다. 12불에서 15불 정도로 책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적용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대답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주변 식당의 가격을 참고로 하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고, 다만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중간 가격대를 매겨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참치 김치찌개는 약간 변형된 메뉴로서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해물 김치찌개는 고급 메뉴로서 높은 가격대를 제시를 했죠. 그다음에 두부 김치찌개는 건강 메뉴로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중간 가격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간 가격대 중에서도 대표 메뉴나 그다음에 변형 메뉴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라라고 추천을 했네요. 그다음에 가격 전략 요인을 보시면 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네요. 기본 메뉴는 이 정도 가격, 참치 김치찌개는 이것과 비슷한 가격, 해물 김치찌개는 좀 높은 가격, 두부 김치찌개는 약간 낮은 가격, 그리고 비건 김치찌개는 기본 메뉴랑 거의 비슷한 가격,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이 가격은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챗GPT가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랑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조만 하시고 실제 가격은 여러분들이 따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강의의 첫 번째 순서로는 여러분들이 이 챗GPT에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질문들을 미리 마련해서 시연을 보였습니다. 시연을 보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챗GPT는 약간씩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AI이기 때문에 항상 정답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 챗GPT를 따르는 게 좋다, 이런 자세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듯이 이 챗GPT의 답변을 그냥 참조를 해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챗GPT는 틀린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옛날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못하다라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대상들이고요. The guy's perfect. He's not perfect. 구체적인 사항들은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소상공인 분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고민을 하고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준비한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챗GPT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